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처음에 노량진 밥이 맛있대요. 새로우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 밥이 맛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서도 그 가끔 학원을 되게 재미있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점심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쌤들이 식사하고 뭐 오는데 뭐 시간이 풍족하게 있지는 않고 오자마자 그러니까 나가서 먹고 정말 급하게 먹고 와서 어떨 때 양치할 시간도 없어서 쉬는 시간에 보통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제가 보내는 그 오는 날마다 노량진 맛집을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찾아가지고 와서 점심에 먹을 곳, 저녁에 먹을 곳 생각보다 근처 뭐 식당들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노량진 너무 좋아요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넌 여기 안 사니까 가능한 소리다 하면서 그러긴 했는데 우선은 뭐 노량진 오는 게 좋진 않겠지만 그리고 혹시나 특히 여기 그니까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싫겠지만 뭐 가끔 오시는 분들 학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학원을 오려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거의 혐오 지역처럼 나중에 노량진 이꼴 혐오 자극처럼 이렇게 그 적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맛집이라도 찾고 재미있는 거라도 좀 찾아가면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 혹시 스터디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종이 있으니까 그거 오늘까지 놔둘게요. 다 신청을 해주시고 제가 짜서 아마 내일까지는 아마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요거 조 짠 거는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시면 제가 대강의 스터디 방향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스터디 방향을 제가 이 스터디 어떻게 하세요를 제가 정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다만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선생님들끼리 협의한 걸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제 의견이 먼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하고 싶었던 아니면 선생님들 각각이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 실은 안 나와요. 제 말이 먼저 들어가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선은 이런 거 어떻게 해보자라고 방향을 다 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 신청을 하실 때는 스터디원들 다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그거를 뭐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다 들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4명 다 되는 시간에 맞게 그래서 보통 제가 스터디 상담은 강의 마치고 나서 뒤에 한 30분 정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개인은 30분 만에 상담이 절대 끝이 안 나요. 선생님들은 간단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드립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개인은 제가 화요일 따로 잡는 거고 스터디 상담은 그래야지 다 모이기 쉬우셔가지고 마친 뒤에 거의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 드릴 거니까 자기들이 짠 뒤에 이 방향이 어떠하다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대표로 한 분만 보내시면 제가 언제 볼게요 라고 하면 그때 다 해서 자세한 이야기랑 솔직히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좋다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끙끙거리지 말고 오세요. 아니면 제가 무서우시면 메일로 이렇게 조용히 보내셔도 됩니다. 이게 첨삭하기 전에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보통은 선배들한테 첨삭 받으신 분들한테 그 악명 살벌함만 듣고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열도네. 정신 못 차려 이러면 못 알아들을 때는 자 우선은 지금 제 1장 통합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교육이 내용 자체는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다 틀린다 그러한 부분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여러 개 우리 전체 장애 영역 전체 다를 합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통합교육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이 메인이 됩니다. 자, 그래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곳이 어디다? 일반 학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지금 포함이 되어져서 지금 수업 자체, 학습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자, 우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쌤,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 쉽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특히 초반에 던지는 말들은 여기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개념 떠올리기 위해서 묻는 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거 공부해요? 교육과정. 자, 근데 문제가 우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메인은 뭐예요? 일반 공통교육과정. 자,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쓰는 공통교육과정을 쓰게 되는데 장애아동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예요? 일반 교육으로 학생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반 교육의 공통교육 과정으로 진행하는 일반 교사들의 수업 방법으로는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들도 통합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과정 자체를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법들로 쭉 나오는 게 여러 교수적 수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특수교사랑 일반 교사랑 같이 협력해서 수업 자체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 교수라고 하는 부분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은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장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성에 따른 교수법, 그게 뭐예요? 각각의 장애 영역에 따른 장애 아동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각각의 장애 아동 교육 쪽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특수교사가 그걸 다 알아야지 그 지원 방법을 알고 그것을 어디다? 특수학급에서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크게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마인드맵이 요 한 장짜리랑 그 다음에 책 앞에 있는 거랑 마인드맵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리다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큰 줄기는 비슷한데요. 각각의 세부적으로 있는 것 자체는 다를 수가 있는 게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그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마인드맵은 책 목차를 그대로 따라 적고 이런 부분 자체가 아니라 한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구조를 파악하도록 개괄적으로만 우선은 큰 줄기만은 개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형태만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 줄기가 꼭 여기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틀리지 않는 곳에 선생님들이 보기에 나는 여기가 편해.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가 편해. 여기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선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통합교육은 뭐예요? 물리적이다, 심리적이다, 교육과정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통합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장애 학생 플러스 일반 학생이 같이 교육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사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과정에 관련된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우리 장애 학생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일반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 학생에게 맞는
수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핵심적인 부분 자체는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교수적 수정 묶어놨을 겁니다. 교수적 수정.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두 가지는 얘가 더 핵심이에요. 물론 가지는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더 핵심적인 게 우선적이다라는 걸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우선은 큰 두 개가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기 위해 통합교육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나타났는지,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분리교육. 그러다가 통합교육이 되었다. 이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왜 분리해서 통합으로 넘어오는 과정 하에서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넘어오게 되겠죠. 가만히 있다가 분리해서 지금 통합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가 생겨나고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분리해서 통합이 넘어오면서 영향을 끼친 게 절대적인 게 정상화의 원리입니다. 정상화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선생님, 무슨 화라고 붙은 거는 어떤 걸 말을 해요? 디지털화, 문명화 이런 소리를 하죠. 이렇게 화 붙은 거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정상화 되었다라는 걸 말을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장애 학생들은 분리교육이었어요. 자, 분리였다라는 것은 이 학생들이 어디에 있었다? 시설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교육과 그들만을 위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그러니까 특수학교만 다녔다라고 할게요. 그런 곳에 있다가 정말 사회로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적응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리교육이라고 하는 쪽은 우선 입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은, 장애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들만을 위한 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놓고 일반 사회로 내보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나서 내보냈더니 지금 결과가 어때요? 제대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생각을 했어요. 왜 결과가 안 좋은가? 자, 그랬더니 이 원리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일명 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이때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일반 사회 환경에서 적절히 살아가려고 하려면, 결과가 이러려면 과정도 어때야 된다? 정상적인 것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마디 지역사회 환경에서 적절히 적응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때 아동에게 과정, 투입되는 부분, 실제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곳에서 과정도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화의 원리가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일명 최소 제한 환경의 원리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라미드 보신 적 있죠? 그거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 학생들에게 맞는 수준별 단계적인 지금 통합적인 환경 자체가 쭉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REI랑 완전 통합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 이 원리 자체가 어쨌든 지금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통합교육과 여러 가지 교수법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와 이거 자체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가치화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자, 화 붙었는 게 이거 되자라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사회적 역할 가치화,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사회적 역할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는 거, 매슬로우 욕구에 있는 거 아시죠? 존중받고 사람으로서의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게 원하는데, 자,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보통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외모랑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쌤들 그 TV에서 막 보시면 막 미투 나오고 이랬을 때 교수님들도 꽤 있었잖아요. 자, 자, 우선 확정적이신 분들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을 때 우리 교수라는 명함만 보고 어우, 대단하신 분, 학자로서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는 그런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썩 좋지 않으신 분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수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인격적인 아니면 사람의 존중에 대한 것도 같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는 건 뭐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근데 장애인들이 그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잘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들 중에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일명 사자 달린 직업들이라고 말을 할게요. 거기에 있는 비율이 많아요, 적어요? 적고 우리들이 보통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있는 직업,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낼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사회적 역할 가치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방법적인 부분 자체를 정상으로만 만들자라고 하는 양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예요? 단순히 방법적인 부분 자체를 넘어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했는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확장되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 가치화도 나왔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뭔가 교수 방법을 적용을 할 때 정상화의 원리에 입각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다. 그 말인 즉슨 뭐다? 자연적인, 지역사회 환경적인 안에서 일반적인 가장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쌤들 지체장애 학생들 있죠. 뇌성마비 학생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 식사할 때 우리처럼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위루관 이런 것 자체가 되어서 튜브 섭식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점심 언제 제공할까요? 어디서 제공할까요? 이때 사용되는 게 정상화의 원리입니다. 자, 정상화의 원리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 과정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점심 먹는 거 어디에서 언제 먹어요? 점심시간에 학교 같은 경우 학교 식당에서 먹게 되죠. 누구랑 친구들이랑 똑같이 얘들 식사 시간도 동일하다. 그런 식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 자체는 이것만 알아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머지 알리아 이런 거 자체는 있는데 그거는 실은 망했어요. 자, 우선은 이거 말고 흐름으로 REI라고 하는 그 일반교육 주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일반교사 뽑는 거랑 특수교사 뽑는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쌤들 특수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죠. 선생님들이 지금 일반 중등 교과로에 있는 거 시험 칠 수 있습니까? 복수하신 분들 아니면 시험 못 치잖아요. 그리고 일반 중등에 우리 특수 시험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죠.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직원 관리 부분에서 일반 교육과 그 다음에 특수 교육은 아예 다른 가지로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학교 재구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 나가고 그 다음에 뭐냐 가장 일반적인 내용 자체가 일반 교육 자체에서 학생을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반 교육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망하게 되는 형태죠. 일반 교육에서 특수를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쌤 특수 학급에서 그 애들 원저학급 가면 원저학급 담임쌤들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문제야, 사고뭉치. 뭔 일이 있으면 특수교사한테 호출을 하는 다생. 이렇게 되지. 우리 반 애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데 정말 통합된 형태인데 이거는 또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구나. 정상화의 원리에서 메인스트리밍 주류화라고 하는 거 나오고 주류화가 정확히 최소 제한 원리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미 끝났거든요. 제가 학부 때 끝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금 그런 개념 있었다 정도만 아시고 정확하게 뭐 알아두고 싶으면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자 지금 협력이라고 하는 거랑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통합의 종류 자체 유형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통합교육 자 이런 것으로 인해 통합교육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종류 자체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무엇이다? 물리적 통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통합이다. 자, 심리 통합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들어갑니다. 교육과정적 통합이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통합이 뭘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같이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 수준 자체는 어디?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지금 일반 학급 배치율 자체가 70 몇 프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거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간만 같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도 쌤들 시간제 있고 전일제 있고 이거 자체는 아실 것 같은데 전일제라고 해도 통합으로 칩니다.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근데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같이 놔두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같이 놔두면 상호작용도 잘 일어나고 학습도 잘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잘 될까요? 안 되지. 들어가만 가 있으면 어떨 거냐. 독립된 섬처럼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사회적 그 다음에 교육과정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여기까지는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입니다. 사회적 통합은 뭘 것 같아요? 자, 전공 용어 쪽에서 사회적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상호작용.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무언가 상호작용 주고받는 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통합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학급처럼 학급 일원으로서 무언가까지는 상호작용까지 말게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걸 말합니다.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이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실은 일반 학생들 중에 애들이 다 나빠서 그래서 우리 애들을 일부러 왕따 시키고 때리고 이런 애들만 있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 착한 애들도 많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애들이 무서워요. 왜냐? 낯설죠. 뭔가 딱 봤을 때 일반 애들이랑 다르다라는 이미지는 우리 애들이 그냥 다 줍니다. 근데 자기는 저런 애들 처음 봐요. 그리고 행동도 독특해요.
그러면 쌤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굴고 같이 놀자, 같이 밥 먹자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장애 이해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얘랑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뭡니까? 협동학습이요. 학교니까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습을 할 때 뭐다? 지금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같이 놔두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아, 얘가 이 부분은 좀 안 되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또 하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쌤들 이거 사회적 통합 어디서 제일 잘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거 연령으로 생각하세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연령으로. 유치원. 그 유치원 그거 3세, 4세, 5세 반 이럴 때 완전 통합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 야, 너 왜 이래? 그럼 걔 다 데리고 다녀요. 애기들. 근데 막상 초등학교 저학년은 더 잘 데리고 다니고 고학년, 중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괴롭히는 형태가 나타나요. 저학년으로 그래서 내가 모르고 아직 착하죠 애기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거 자체만 아는 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친구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때 그래서 완전 통합이 유치원에서 생각보다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나머지 초등, 중등 같은 경우 거의 시도 자체를 못했고요. 그나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완전 통합을 시도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교육과정적 통합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교육과정이 통합되어야 된다. 교육과정은 뭐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장애 학생도 일반 학교 안에 배치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학교에서 배치되어진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용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지금은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애들은 어떤 수준이에요? 앉아있다 오죠. 제가 청각장애 학생 인터뷰해 본 적 있거든요. 과제한다고.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한테 그걸 물었었어요. 학교에서 자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일반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떠한 그러니까 청각장애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받은 게 있느냐. 지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그것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노트 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다 못 받았었잖아요. 그 옆에 친구한테 빌려서 필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조차도 정해준 교사가 한 명도 없고 자기가 빌려야 된대요. 근데 장애 학생들이 약간 위축된 부분 자체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노트 필기 좀 빌려줄래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한테 그것도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희한하게 인터뷰했는 애들이 다 그 소리를 했어요.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하면 폐를 끼치는 거다. 약간 그게 깔려 있어요.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부모한테 짐덩어리다. 그것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했는 애들은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뭐 상담을 하면서도 지금 너가 왜 이런 거를 혹시 요구는 해봤어? 뭐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그거를 하면 일이 되잖아요. 짐이 되잖아요. 폐가 되잖아요.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럼 학교에서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것만 알아서 따라가야 되지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얘들이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해서 그들의 수준에 적정한 목표, 배울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자,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부분 자체를 말을 해요.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도 뭐다? 교육과정이 같이 되면 더 좋고요. 아니 일반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교육과정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보통 교육과정이 같다라는 건 일반 교육 내에서 말을 하니까 그게 어떤 교육과정이겠어요? 공통교육과정.
자,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육과정 자체, 공통교육과정을 적용을 했을 때도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자체 아니면 그들에게 목표 자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죠. 그냥은 안 되죠. 그냥 되면 일반 학생이게 장애 학생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수적 합화. 그것도 안 되면 뭐다? 개별화. 그것도 안 되면 뭐다? 여러 가지 더. 그래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교수적 수정 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현재는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사회적 통합이고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적 통합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적 통합에서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자,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육과정에 통합이 되어서 뭐까지 나와야 돼요? 아동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야 된다.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요. 목표 달성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평가. 근데 일반 학생들이 했는 일반 교육과정 그 평가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자, 우리 보통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때 시험 어떻게 쳤어요? 중간고사 어떻게 칩니까? 한 줄로 쫙 앉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쭉 나눠줍니다. OMR 카드도 나눠줘요. 그리고 시간 내에 시험 쳐. 그 다음에 뭐다? OMR 카드 마킹하고 주관식 같은 경우 답 써서 제출했죠. 우리 보통 시험 그렇게 쳤어요. 근데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그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영어 듣기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체장애 학생, 손을 덜덜덜덜 떠는 학생, OMR 카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시험 내용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시험 형태가 얘한테 적절해요? 부적절해요? 부적절하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얘가 이거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평가의 타당도는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얘들의 양식에 맞게 일반 교육에서 사용하는 지금 뭐예요? 시험 양식이라고 하는 평가 양식 자체를 바꿔줘야 하는, 그래서 평가 방식의 조정이라고 하는 게 엄청 강조가 되는 곳이 이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교수적 수정 쪽에 평가 방법의 수정 쪽이 나올 겁니다만 거기에서 대안평가도 나오고 평가 조정도 나오지만 요즘 이슈화가 되는 것은 평가 조정 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교육과정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거를 실행시킬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협력적 자문을 넣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딱 한 번 언급된 적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팀 접근. 그 다음에 협력 교수. 참고로 책에서는 협력 교수가 제가 협력에 안 들어가 있고 통합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협력 교수, 그 다음에 또래 교수,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따로 빼놨을 거예요. 그게 그 초등 교직 논술을 칠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한 장짜리 마인드맵에 이렇게 넣어서 보시는 게 묶어서 보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팀 접근입니다. 팀 접근 일명 다간초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간초 뭡니까?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 팀 접근 자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협력의 팀 접근과 협력 교수인데 두 가지 차이점 뭡니까?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다간초, 문제는 다간초가 나오긴 하는데 팀 접근은 어떤 걸 말해요? 자, 특수교육 평가 전 단계를 말합니다. 자, 특수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에 관련된 전 단계는 그걸 말합니다. 보통 6단계를 더 많이 쓰거든요. 선별, 진단, 그 다음에 적부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 형성평가, 총괄평가. 자, 이거 나중에 평가 때 나와요. 지금 알려 안 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 처음에 장애 학생을
자, 아까 제가 특수교육 평가는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일반 교육 평가랑.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특수교육 평가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평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육 같은 경우는 학령기 전 아동이 되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누구 됩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한말 일명 장애 학생이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먼저 얘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애들이다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 앞에까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떤 것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과 자 제공을 했으니까 중간 진전도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다라고 하는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전 단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 학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동시에 필요한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 우리는 특수기는 합니다만 옛날 치료 쪽에 있을 때 물리치료사 따로 있고 언어치료사 따로 있지 그걸 동시에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특성을 모두 다 각각 진단, 관찰해줄 각각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어떻게 아동을 진단 내리고 그래서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중재를 제공하는 전과정에 걸친 게 팀 접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협력 교수는 어떤 걸까요? 협력 교수. 교수기 때문에 가르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어디서? 일반 교실 내에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우리 보통 수업을 할 때 누가 수업합니까? 몇 명이서 수업합니까? 한 명. 교사 한 명이서 수업하는 수업만 우리는 받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교사가 2명 들어갔을 때 어떻게 수업을 해야 효과적일 것인가? 그것이 협력 교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팀 접근입니다. 우선은. 자, 팀 접근. 여러 전문가들이 모두 뭐예요? 무엇과 무엇을 한다? 진단과 중재를 제공을 한다. 우선은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학문적 접근입니다. 다학문적 접근. 말 그대로 뭘 것 같아요? 다학문적 뭘 것 같아요? 여러 학문. 다른 말로 여러 전문가가 모두 모여서 모두는 아니에요. 모여서는 뺄게요. 여러 전문가들이 아동을 진단 내리고 중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아동을 각각 진단을 내리고 각각 중재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각각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중재 순서도 안 맞고 이거 안 맞고 얘는 3월 달에 하고 얘는 7월 달에 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의사 교환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의사 교환을 하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학문적 접근입니다. 학문 사이에 어떻게 의사소통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각각 진단을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나서 그 학생에게 필요한 계획 자체를 짜서 어떻게 하죠? 내 거 짜고 짜고 그래서 모여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순위를 짜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재는 각각 또 중재를 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문제점 때문에 얘가 나타나고 여기에 문제점 때문에 얘가 나타나는 형태예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기 혹시 그 전문가들 나와서 토의하는데 합의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 토론회 뭐 했을 때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계속 싸우다가 끝나죠.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 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자, 여기 선생님 4명이서 토론을 한다라고 할게요. 다 다른 입장이에요. 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이 선생님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여기가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아, 그놈의 새끼 이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안 한다. 근데 그쪽 교수님은 아마 이 교수님 보고도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 쪽
전공 내용만 알고 상대방의 전공이 어떻다, 뭐가 상대방 쪽에서는 뭐가 우선 큰 원리고 어쩌고 하는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자체를 모르고 내 쪽밖에 모르니까 내 입장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학문을 허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학문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히 허물자가 아니라 정확히 상대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진단을 어떻게 각각 전문가가 했고요. 중재도 각각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영역을 허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 할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한 명인데 전문가가 몇 명일까요? 그 팀에 들어가는 전문가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다 오겠지. 그래서 나타나는 진단의 형태가 우리가 일명 원형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한 명을 두고 전문가가 전부 다 삥 둘러서 그 학생을 관찰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차이가 뭐냐 하면 얘들은 각각이었어요. 각각이라는 말은 시간, 장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자, 언어치료 진단합니다. 언제? 화요일날 오후 2시입니다. 물리치료 언제 진단합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치료 월요일날 오전 9시입니다. 자, 오전 9시에 우리 아동이 기분이 어떨까요? 보통은 좋지 않아요. 아니, 밥을 든든히 먹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만약에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얘가 밥을 잘 먹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가 문제 행동이 맞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반 애가 배가 고픈가 배고프지 않는 거에 따라서 180도 변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배만 부르면 얘는 세상 천지에 그거보다 착한 천사가 없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다 때려 부셔요. 다 깨요. 유리창을 몇 개 깼거든. 자, 다 모두 배 고픔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게 빨리 돼요. 자, 그런데 실은 그런 애한테 즉 관찰 시간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행동 부분 자체에서 한마디로 오전 9시에 행복할 때 그때 봤게 되면 이제 행동치료사는 얘한테 중재할 게 많이 없다 나올 거고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는 얘가 행복해서 이게 조금 말따라고 기분 좋으면 우리 애들 어때요? 지시 따르기도 잘하고 하라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부분과 그 다음에 다 때려 깨 부수고 있을 때 행동을 봤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단을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게 다른 행동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 같은 시간에 지금 같은 행동 자체를 동시에 다 관찰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각각의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만을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 같이 관찰을 했으니까 중재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입장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공통적인 중재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재는 누가 제공할까요? 여기서는 내 중재 내가 제공하면 돼요. 각각 만나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그래서 전문가 6명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애한테 다 중재를 할까요? 애가 무서워서 뭐 하겠어요? 선생님 6명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래서 중재를 제공하는 누구? 주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중 한 명이고 보통은 누가 될까요? 특수교사가 되겠죠. 보통은 특수교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서비스 제공자가 학생에게 뭡니까? 여기 팀 전체에서 짜여진 중재 자체를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수교사가 무엇을 제공할 수도 있다? 언어치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행동치료를 제공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 자체를 자기가 받아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다른 영역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학생에게 제대로
지금 치료를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과정 자체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를 역할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학문적 접근에서 지금 원형 진단, 그 다음에 주 서비스 제공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역할전에 한 개 더 나오는 게 있는데 통합된 치료입니다. 자, 통합된 치료 어떤 걸까요? 찍어 맞춰보세요. 통합된 치료. 치료가 통합된 것을 말을 할까요? 아니면 통합된 환경에서 치료가 제공되는 것을 말할까요? 찍어봐. 1번 치료가 통합되었다. 두 번째 통합된 곳. 그게 어딜 것 같아요? 일반 교실에서 치료가 제공되었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래서 중재가 제공되는 환경이 어디다? 보통은 지금 전문가들이 따로 중재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디서 중재 제공할까요? 치료실. 그런데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위치한 통합된 환경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중재를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실 환경 안에 누가 들어간다? 특수교사가 들어가서 주 서비스 제공자가 들어가서 학생이 일반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로 한 기술 이러한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가르치는 것. 그거 자체가 여기 초학문적 접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교수입니다. 협력교수가 어떤 거라 그랬죠? 어디에서? 일반 교실에서 누구와 누구?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진행하는 형태에 따라서 우선은 5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2가지로 먼저 나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의 집단을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로 먼저 하나 나눕니다. 그래서 자, 교수 지원 모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팀 티칭이라고 하는, 자, 요 2가지 자체가 뭐냐 하면 학생들의 집단을 나누지 않는 형태입니다. 학생들의 집단이 전체 하나, 그 다음에 교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가르치니까 팀 티칭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A 교사는 어떤 부분, B 교사는 어떤 부분,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역할놀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치는 이러한 형태를 말하고요. 자, 교수 지원 형태는 뭡니까? 한 명은 교수, 한 명은 지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가 돌아다니면서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학생들의 집단을 나누는 형태죠. 자, 집단을 어떻게 나누느냐, 특히 집단 안에 가르치는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총 3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평행, 병행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교수, 그 다음에 스테이션.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평행교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2 집단을 무작위로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집단 안에, 하나의 집단 안에는 이질 집단,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고 A 집단, B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무작위로 숫자 자체만 반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같은 내용을 각각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작위로 지금 2개를 나누고 보이세요? 여기 위치? 이렇게 각각 가르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교수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크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집단의 크기가 어떻게 나누시냐면 하나는 대집단, 하나는 소집단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소집단이 뭐냐 하면 심화학습이나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대집단은 일반 교수 있죠. 일반 수업 자체를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 진도,
그래서 보통 말을 안 해요. 원래 수업 진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애들이고 소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심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충학습이 필요한 그러니까 인원수가 당연히 적겠지. 걔들을 따로 뺐으니까 소집단의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은 어떤 걸까요?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스테이션이 그 책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집단 아니면 3개 이상의 집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2개 집단일 때는 교사 A, B 2명이 있는 형태고 3개, 4개,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3개, 4개가 될 때는 지금 2명 말고 교사가 있는 쪽 말고 없는 쪽에서는 뭡니까? 학생 개인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일 때 그래서 A 부분 배우고 B 내용 배우고 C 내용 배우고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A, B, C로 배우겠고 어떤 애들은 B, C, A, 어떤 애들은 C, A, B로 배우겠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우는 내용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 배우고 경제 배우고 문화 배우든지 문화 배우고 경제 배우고 그거 뭐 정치 배우든지 별 상관없죠. 순서대로 배우는 것 자체가 꼭 상관없이 이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장점이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평행교수랑.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교사 입장으로만 보면 학생 독립적인 부분 없는 거라고 할게요. 학생 2 집단이 지금 얘는 여기 갔다가 얘는 여기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 집단이 A 교사, B 교사 둘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돌아가면서 다 배워야 되기는 한데 여기는 같은 내용을 각각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사가 지금 이쪽으로 가르치고 얘들이 다른 교사한테 가서 배우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용도 바뀌고 교사도 돌아가면서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차이가 나요. 이게 2 집단 나오면서 이거랑 평행교수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요렇게 교사들 자체는 이런 식의 협력 자체,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교수적 수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참고로 쌤들 지금 자, 교수적 수정이라고 제가 5개로 이렇게 쭉 나눠 놓기는 했는데 요게 기출문제에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책에서 나눠 놓은 거랑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둘 다에서 제가 우선은 유형 자체에서 유형 자체가 환경이고 집단이고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내용, 평가 방법. 이거 자체는 동일해요. 이거 자체는 동일한데 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실은 우리가 많이 나누어서 보는 박승희 교수님 기준에 나온 거랑 기출문제에서 언급한 거랑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보는 부분으로 그냥 마인드맵은 이 상태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수적 수정. 자, 학생들이 뭡니까? 일반 교육에서 그대로 교육을 받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 학생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전제가 뭐냐 하면 일반 교육 과정을 적용을 할 때 수정해 주는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환경에 대한 수정입니다. 자, 환경은 다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필요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일 것 같아요? 감각장애 학생들. 그래서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시력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시력 자체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 선생님들도 지금 이불에서는 책 잘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거보다 한 100만 배 밝은 곳에서 눈 뜰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은 그 빛 민감도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의 특성에 맞게끔 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또 지체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 자체는 뭡니까? 사회적 아까 뭐라고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 학생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뭐예요? 그거 옆에 애들을 잘 챙긴다거나 활발한 학생 옆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집단의 수정입니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교수 집단의 수정은요. 학생들의 집단만 말합니다. 자, 여기 있으면 협력 교수 있잖아요. 이거는 교수적 수정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집단, 교사 2명이니까 집단이다. 여기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교사 집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집단이 어떠한가 자체만 포함이 되고 이거는 교사들이 교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 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집단, 여기서 우리 알아봐야 되는 게 뭘까요? 협동학습과 그 다음에 또래 교수.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에는 협동학습 원리 4가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 했던 협동학습의 여러 가지 모형들 자체가 쭉 나오고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성들, 포인트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연령에 관련되는 거, 뭐 능력에 관련된 유형까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상보적 또래 교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튜터, 튜티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는 게 또래 교수인데 그 역할이 서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을 상보적 또래 교수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팔스. 이게 여기서도 나올 거고요. 학습장애 부분에서 읽기장애를 위한 교수법에도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팔스에서 이루어지는 3단계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 부분 자체는요. 교수 안에 들어간 게 교수 활동. 교수 활동이 어떤 거예요? 지도안 활동 1, 2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자체 활동. 그래서 수업 자체를 세분화시킨 부분 자체를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교수 자료, 교사가 제공해주는 프린트나 다른 형태 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략.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애석하게도 이 3가지가 모호합니다. 딱 얘는 자료만, 얘는 딱 전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 자료를 이렇게 써버리면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전략이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라고 해서 교수 방법으로만 보셔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그거 중복교육과정, 중다수준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인드맵에는요. 그리고 기출문제 자체에 그거 문제 안에 분류해서 보는 부분으로 나올 때 중복교육과정이 내용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걸 넣어놓기는 했는데 중다수준. 자, 쌤들 여기가 교수적 수정이에요. 교수적 수정의 유형에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성립 가능한 말일까요? 불가능한 말일까요? 교육과정은 뭡니까? 교육과정은 뭐예요?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니면 연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학교에 가면 원래 지금 얘가 몇 학년이다 그거에 맞게 원래 연간 이런 걸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큰 가르칠 내용에 대한 총 집합체처럼 큰 틀을 말을 하는데 그게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 그리고 혹시 이번 기본교육과정 안에 한 번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 성취 수준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교과, 그 교과 안에 또다시 또 나눠지고 각 교과마다 뭐가 있죠? 안에 내용에 따른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그걸 보고 뭡니까? 교과에 따라서 뭘 잡죠? 교수 그 시간에 따른 교수 목표 자체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가르칠 때 뭡니까? 교수적 수정이 이루어지죠. 왜냐? 교수 목표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게 필요한데 그 아래에 중다 수중 교육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 자체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다 수준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교육과정을 정하면서 그 내용이랑 관련이 되면서 약간 혼합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수적 수정에 따로 하나랑 교육과정 수정 따로 해서 교육과정과 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사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다라고 해서 그렇게 원래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쪽이 쌤들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딱 명확한 게 없습니다. 얘는 여기만, 얘는 여기만, 얘는 여기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얘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거 자체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보는 책의 교수 내용의 수정은 아마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건데 마인드맵은 이렇게 그려서 보시는 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평가 방법의 수정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학생들 수준을 파악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일반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평가 그대로 실시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애들한테 타당도 자체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방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 자체를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을 평가 방법의 조정이라고 해요. 원래 시험지를 바꿔준다. 그 다음에 시험지 자체를 누가 읽어준다. 시간을 다르게 해서 다른 장소에서 친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로도 평가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 대안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다면적 점수와 포트폴리오 이러한 것들로 다른 형태로 아동의 수준 자체를 파악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수적 수정. 그 다음 교수적 수정을 사용하는 단계 자체는 한번 예전에 객관형에 언급되어서 나온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이라 가지고 되게 길게 마인드맵을 설명을 했고요. 원래 통합 마인드맵을 이만큼 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직 책 자체를 본 적 없으시고 통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묶어드려야지 선생님들이 다른 거 접근하시기가 편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내용 제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